안녕 친구들. 저는 40년 넘게 중장년 남성의 건강과 부부 사이의 심리를 연구해온 의사 김도현입니다. 수많은 중년 부부들을 만나오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탱하는 호르몬, 무너졌던 자존감, 그리고 멀어졌던 부부 사이의 거리까지 모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아내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한 달 안에 아내가 먼저 다가오고 석 달 후에는 당신이 먼저 분위기를 이끌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남성 호르몬은 빠르게 줄어들고 건강도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한 집에 살아도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밀스러운 변화만 따라오신다면 당신은 다시 남자로서 그리고 부부관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한 가지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68세 김상철 씨와 65세 박영자 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또래 부부들 대부분은 각방을 쓰며 서로를 영감, 할머니라 부르며 거리감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부부는 여전히 매일 밤 손을 잡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번은 꾸준히 사랑을 나누며 애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혹시 젊었을 때부터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성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철 씨는 오히려 전형적인 말없고 무뚝뚝한 성격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전엔 대화도 거의 없었고 퇴직 후엔 한동안 우울증까지 겪으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만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요. 그렇게 시작된 작고 단순한 스킨십이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특히 성관계 중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처음엔 김상철 씨도 어색해하며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라며 쑥스러워했지만 일주일 정도만 실천해보자 그의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더 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성관계를 요청하는 놀라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는 왜 생긴 걸까요? 옥시토신은 단순히 감정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의 빈도와 수명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는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살았고 심장질환 발생률도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김상철 씨와 박영자 씨 부부는 이제 서로를 연인처럼 대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아내가 손을 잡아줄 때마다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고 예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어요. 박영자 씨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날 다시 여성으로 봐주니까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몸매 관리도 하게 돼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진짜 비밀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던 것입니다.
꼭 성관계를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등의 작은 스킨십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접촉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건강은 물론 부부 사이의 유대감까지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관계의 부재가 단순한 즐거움의 결핍이 아니라 건강에 있어 위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쓰면 녹슬고 안 쓰면 태화된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특히 성기능에 있어서는 이 말이 더욱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냥 안 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점점 퇴화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3세 박영수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2년간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이후엔 은퇴 후에 우울감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시도해보려 했을 때 전혀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당황했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기능 퇴화 현상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히 채워져야 가능한 복잡한 생리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중단되면 해당 혈관들이 점점 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수도관이 뚝 쓸고 좁아지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육량 유지, 곤밀도 강화, 에너지 수준 유지,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 등 3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4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관계가 단절되면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이로 인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통증과 감염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아프기만 해요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몸 안에서 생긴 변화가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질벽의 탄력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윤활작용을 촉진하여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들 중에는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관계를 피하다가 결국 각방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가 아닌 단순한 룸메이트처럼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만족의 부재를 넘어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의 정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는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영수 씨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자가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혼자서라도 일주일에 2번 자위를 시도하며 몸의 반응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고 아내와는 스킨십부터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정상적인 발기가 가능해졌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오랜 시간 괴롭혔던 우울한 기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으니 더 챙겨야 한다가 올바른 접근입니다. 이제 성생활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잠자리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 있고 건강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꾸준히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김미자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매일 진통제를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상담 도중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남편과 관계를 가진 다음 날은 무릎이 덜 아파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관계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실제로 진통제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가져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험에 따르면 성관계 유통증이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 진통제를 찾기 전에 배우자에게 조용히 윙크 한 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밤마다 잠을 설쳐 힘드신가요? 수면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관계 이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화학물질 덕분입니다. 꾸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수면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성생활은 면역력도 향상시킵니다. 주 1일 2회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기 걸릴 확률이 평균 3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는 동안 몸 전체가 활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세포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감기약 대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배우자와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심장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성들은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우신가요? 침대 위에서의 부드러운 움직임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정인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아내가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하면 실제로 피부 건강에 좋은 물질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주름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피부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생활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랑을 나누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력 저하가 28%나 적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 중 뇌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이 들어서 성관계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나이 들어서 운동이 필요할까요? 혹은 나이 들어서 밥은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고 오랜 배우자와 다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남자는 인생에서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 또 한 번은 자신감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 남성들을 만나며 항상 강조해온 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살아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69세 윤상우 씨는 오랜 시간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나이에도 다시 가능할까요?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늙었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요.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들고 어깨를 활짝 펼쳐보세요. 이 단순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몸속 호르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등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5분만이라도 당당한 자세로 서보세요. 자신감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집에만 있는데 편한 옷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어진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어보세요. 머리도 정돈하고 면도도 잊지 마시고요.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아내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윤상우 씨는 이러한 조언을 실천한 후 아내에게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남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는 아내의 한마디는 윤상우 씨에게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에겐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세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좀 더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느리느리 걷는 것보다 목적지에 늦을까봐 서두르는 사람처럼 약간 빠르고 당당하게 걷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매일 10분씩 등과 어깨를 펴고 힘있는 걸음걸이를 연습해보세요. 단지 걷는 방식만 바꿔도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말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속도도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또렷하고 약간 빠르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해보세요. 매일 아침 신문을 5분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발성에 힘이 생기고 말에 자신감이 실립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명수 씨는 이 네 가지를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연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진짜 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이 먼저 인사하는 일도 생겼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자신감을 되찾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칭찬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칭찬은 어떤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는 서로를 칭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젠 용기를 내어 먼저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머리 스타일 예쁘네. 그 옷 입으니까 훨씬 젊어 보여. 이런 작고 따뜻한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따뜻한 한마디들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아내 역시 자연스럽게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칭찬과 애정 표현도 함께 돌아옵니다. 윤상우 씨는 2달 동안 이런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끝에 마침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몸도 반응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약 없이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달라지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자신감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진심을 담아 자신을 돌보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60대든 70대든 충분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변하는 것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부부 사이의 친밀한 순간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부의 성생활에서 꼭 필요한 섬세한 예절과 배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사랑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4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78세 장정우 선생님이 들려준 귀한 조언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준비라는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샤워 손과 손톱의 청결 그리고 양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괜찮아? 라고 묻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오늘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네, 그 옷 참 예쁘다 같은 칭찬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위해 나이에 맞는 체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옆으로 나란히 누운 자세나 여전히 위에 있는 자세가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받쳐 자세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충분한 전이는 여성의 질건조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정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따라 열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아온 작은 다정함이 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관계 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윤활제의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윤활액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시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 없이 부드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65세 김정자 여사는 이러한 예절과 배려를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원할 때도 있어요. 다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충분히 아름답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더 진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부부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흔한 오해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관계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진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금부터 부부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오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오해입니다. 성관계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90대 노인도 성생활을 활발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92세 환자도 이젠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훨씬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도 그 증거입니다. 약 없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영자님 부부는 10년 넘게 각방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발기 문제로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그것을 거절당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권유한 간단한 호르몬 균형 맞추기와 마사지법을 3달간 실천한 뒤 두 사람은
다시 한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나란히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마음도 가까워지더라고요. 셋째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관계가 10년, 20년간 끊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해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부부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삽입을 동반한 전형적인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옹, 키스, 손길 하나하나도 훌륭한 성적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따뜻하고 친밀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주무르는 것, 함께 샤워를 하는 것처럼 평범한 스킨십에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유대가 생겨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가 점점 멀어지는 진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60대 이상 부부 중 절반 가까이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약 5명 중 1명은 한 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 없는 거리감입니다. 겉으로는 다툼도 없고 조용해 보이지만 말이 사라진 관계는 그 자체로 더 깊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하루 15분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은 채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해보세요.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처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의 부재입니다. 결혼 생활이 30년을 넘어가면 하루 평균 스킨십 시간이 3분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73세 이재민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작은 스킨십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 한 번씩 잡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73세 이재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남편, 자녀들을 떠나보낸 아내는 예상보다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함께 요리 수업을 듣거나 주말마다 가볍게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는 등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통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등은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적절한 관리와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지금 소개한 4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3번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 하루 15분 눈을 마주보며 진심으로 대화 나누기, 하루에 한 번 작지만 진심 어린 칭찬 건네기, 잠들기 전 침대에서 5분간 서로 꼭 안아주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도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던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이후 실천을 통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속의 사례와 조언은 참고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